자,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와 실수 t에 대해서 요렇게 써있죠.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의 이 범위에서의 fx의 최소값. 저번에도 비슷한 문제 한번 푼 적 있어요. 최소값을 우리가 gt라고 하죠. 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gt가 ft가 된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가 이제 음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보죠. 이게 f입니다. 예를 들어.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gt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t면 이때가 제일 작죠? 이해돼요? t가 점점 갱신될 때마다 값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그 값이 되죠. 다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X축을 이렇게 깔아놓을게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여기다가 t를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 x가 t보다 작을 때 제일 작은 값이 얘죠. 그러니까 이때는 즉 내려오고 있을 때는 감소하고 있을 때는 gt가 ft랑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올 때마다 계속 작아지잖아. 작아지잖아. 작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작아졌어요. 그대로.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t를 잡을게요. 이렇게. 그럼 t 범위 내에서 제일 작은 값은 이 값이죠. 여기서는 그냥 얘가 계속 작아. 얘가 계속 작아. 이렇게 되고 다시 갱신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요게 요 노란색이 g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범위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범위에서는 ft랑 gt가 같을 수가 없죠. 되실까요? 그럼 어떤 그래프가 해야 돼요? 계속 내려오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프가. 그러면 계속 갱신되면서 함수값이 작아지면서 이때는 ft와 gt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플라인 x가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는 하고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얘가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UF가 항상 작아지니까 이렇게 밑에 내려가야 되죠. 합계식을 바로 하셔도 됩니다. 4분의 D a제곱에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이런 범위를 갖게 됩니다. 기억해주세요. 여기 그래프 이렇게 된다는 거. 자, 713번 볼까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죠. 예전에도 우리가 몇 번 풀었었는데 아마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예요. fx가 x-2a 요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실수 a의 최대값. 자, 그럼 우리는 절대값이 있으니까요. 여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x-2a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나눌 거예요. 기준이 x가 2a일 때잖아요.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만약에 그냥 x가 2a보다 커. 그거나 같아. a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fx는 그냥 이렇게 다 벗겨집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미분 한번 해볼게요. 증가를 했으니까. 플라임 하면
3x제곱에 8x 플러스 15가 됩니다. 돼요? 자, 여기에 판별식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얘는 0에 이 방정식에 판별식을 한번 해보면 뭐 3으로 나누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왠지 안 나오죠. 자, 여기에 판별식을 하시면 뭐 아니면 이게 3으로 나눠도 돼요. x제곱에 4x 플러스 5죠. 그럼 딱 봐도 얘는 판별식이 4-5라서 이거가 작습니다. 맞죠?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이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떠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증가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여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두 번째. 만약에 x가 2a보다 작아요. 그러면 fx가 이렇게 됩니다. x제곱 6x제곱에 마이너스 15x 플러스 30a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여기를 미분해볼까요? 여기를 미분하시면 3x제곱에 10x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런데 여기의 판별식은 심지어 인수분해가 돼요. 보면 알겠지만 이게 3에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위에 그래프는 플라임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5랑 1이라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쪽 그래프는 일단 어차피 2a일 땐 똑같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 만약에 이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어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 괜찮을까요? 그리고 얘는 똑같이 이제 2a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를 따로 그리면 얘는 이런 그래프예요. 여기가 x가 뭐야? 마이너스 5일 때 여기 x가 뭐일 때?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럼 얘네 둘이 만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전체에서 증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이 구간이 있으면 안 되죠. 이 구간이 있으면 안 돼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그럼 봐. 이 그래프는 어디다 그려야 되냐면 여기다 그려야 돼요. 이 구간에서. 그럼 저 2a라는 게 이쯤에 있으면 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x는 만약에 2a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그래프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만약에 여기도 x가 2a다 라고 하면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그냥 올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여기 옮겨져서 여기 있는 게 여기 딱 닿아서 그냥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갖다 놓고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증가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잘라버리면 여기가 x가 2a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생겨버리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돼요? 그럼 저 경계인 2a가 요 5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겠죠. 이쪽. 따라서 요 2a는 항상 5보다 작거나 같다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a의 범위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로 결정해요. 증가하는 구간까지만 자르면 됩니다. 738번으로 갑시다.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가 다항이에요.
자, gx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에 x제곱 플러스 2x 하고 fx. 얘도 다항이죠. 다항에다가 다항을 곱한 거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얘가 x는 2에서 극대값 31을 가져요. 그러면 f'2가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극대라는 겁니다. 극대라는 거. 어떻게 풀어요? 자, 일단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미분을 합시다. 플라인 x. 여기가 2x 플러스 2하고 fx가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를 한 다음에 f'이가 되죠. 되셨나요? 근데 뭐 저기 있는데 다 답이 돼요 지금. 자, 그럼 2일 때가 극대라면서요. 그럼 우리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지? g 플라임 2가 0이어야겠죠. 1을 넣어요. 넣었으니까 6의 f2 더하기 4, 4니까 8의 f 플라임 2는 일단 0입니다. 내가 구하는 게 이거면 내가 모르는 게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뭐야? 2일 때 극대가 32래. 여기다가 2를 넣으세요. 뒤에 2. 여기가 8의 F2가 되죠. 걔가 32라고요. 끝났네요? F2는 4.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그럼 F'2가 마이너스 3이 되죠. 고배 미분법의 계산. (75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분의 1의 x제곱 ax제곱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k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k 값에 관계없이 x축과 한 번만 만난다고 합니다. k에 관계없이. x축이랑 한 번만 만나네, 한 번만. 근데 3차는 무조건 f축이랑 한 번 이상 무조건 만나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y는 3분의 1에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에 플러스 x가 있어. 그런 다음에 얘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여기가 원래 x축이 이렇게 있어. 한 번밖에 안 만났지. 근데 만약에 k가 음수에서 내리면 세 번 만나잖아요. 안 되죠? 그럼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k를 내려버리면 이렇게 잘라버리면 세 번 만난단 말이야.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야? 그냥 이 곡선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돼야 되는 얘기. 그러면 이게 x축이어도 k를 어떻게 올렸다 내렸다 하더라도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증가하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설명한 겁니다.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상수에 관해 상관없이, 상수값 상관없이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프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 보자. 어차피 플라임은 날아갈 테니까 x제곱에 2ax 플러스 1 돼요? 자, a 어떻게 되죠? 이거 뭐 해야 돼요? 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별식 할게요. 4분의 2 a 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이렇게 돼야 돼요. (64, 65, 66으로 갈까요? 764번부터
3차함수 fx 앞에가 음수예요. 마이너스 2x 제곱. 얘가 여기에 극소값, 여기에는 극소, 그 다음에 1보다 큰 데는 100배를 갖는다. 그럼 A 값의 범위가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블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해볼까요? 일단 얘를 미분하세요. 그 플라임 X.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원수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요게 여기 들어가고 요게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지. 맞죠? 이걸 해보자고요.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4a 제곱입니다.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제곱을 일단 가져야 돼. 근데 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알파하고 베타를 갖는다고요. 근데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요 사이에 극소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요. 되셨나요? 그럼 뭐 하면 돼? f 플라임 마이너스 1 판별식 해야 돼. 아니 얘가 있는데 왜 해? 가운데 있으면 안 한다 그랬잖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제곱은 음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f1은 마이너스 6 2a 플러스 4a 제곱은 양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푸시면 됩니다. 많이 어렵나? 자, 2a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2a 제곱 플러스 a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a 여기다가 2하고 1하고 3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맞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는 반대. a, 2a, 1하고 3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따라서 여기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 둘 다 만족하는 건 이겁니다. 자, 근해분리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766. 볼까요? 자, 직선 x는 a가 fx x 세제곱에 제곱에 100x 플러스 10 요게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이 사이를 지날 때 라고 얘기했습니다. x는 a라는 애가 저 사이를 지난대요. 정수 a의 개수는 뭐냐라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지나갈 거야. 여기가 극대가 되는 극소가 여기 이렇게 여기 x는 a다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점 사이를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일단 미분할까요? f 플라임 x 3x 제곱에 마이너스 2ax 하고 마이너스 100입니다. 이 수분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여기 두 분이 알파 베타잖아. 이렇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럼 이 사이를 a가 지나간다고 얘기해. 그러면 방금 했던 거랑 같은 얘기죠. 뭐야? 네. 그래블리. 어차피 사이에 있는 거라서 f 플라임 a를 한 3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빼기 100이 뭐야? 음수여야 되죠. 내려왔잖아요. 따라서 a가 요 범위에 들어갑니다. 21개인가요? 770번으로 가겠습니다. 770.
자, 770번 보면 자차함수가 있는데요.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4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의 제제곱 마이너스 ax입니다. 근데 얘가 x는 알파하고 감마에서는 극소를 걷게요. x가 베타에서는 극대를 갖는 게 4차짜리죠, 4차짜리. 그럴 때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라고.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3차 이렇게 된다는 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가 알파일 때, 여기가 감마일 때, 여기가 베타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파보다 0, 0보다 베타, 감마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미분을 해야겠죠? 근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플라임 x는 x의 세제곱 a 플러스 1의 x제곱에 마이너스 a. 여기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조립대법을 한번 해볼게요. 1. a 플러스 1, 0하고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a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에 플러스 a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것도 약간 그래 불린데, 여기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끝났고,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는 0에 두 근이 베타랑 감마예요. 얘를 그래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감마야. 근데 여기 0이 있네, 여기 3이 있어. 이런 얘기죠. 범위별로 따지자면. 그래서 근해분리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엔 다 해야겠죠. 바깥에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한 가지 해야 됩니다. B. a제곱에 플러스 4a가 전부다 커야 돼요. 그래서 a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를 우리가 gx라고 볼게요. 뒤에다가 0을 넣어요. 0을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a인데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죠. 이게 위로 올라갔어요. 양수예요. 따라서 a는 음수. 이렇게 되고요. 여긴 아니네. 그 다음에 g에다가 3 넣어요. 3을 넣으면 여기가 9 3에게서 a 뺐으니까 2a 얘도 양수.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커야 돼요.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대칭축. 요거. 요게 마이너스 2분의 a죠. 네 번째. 0보다 마이너스 2분의 a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얘네들을 다 전부 합치면 어떤 조건이 되냐면요. 얘가 마이너스 3, 4.5라서 얘랑 여기 어차피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는 네, 이렇게 결정이 근해분리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서. 자, 782번으로 가죠. 지금 거기는 표가 나와 있거든요. 이 표를 보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래프를 보고 푸는 거였는데 782번 같은 경우는 네, 표를 보고 푸는 거네요. 그래서 6차입니다. 6차 함수. 네,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래프를 미분해서 다음과 같은 증감표를 완성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끝이 내려갑니다. 예. 이렇게 되죠. 그냥 그릴게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0. 여기 1. 그 다음에 이쯤 정도에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거죠. 5. 여기가 5.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5. 여기가 2.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찍고 내려갔다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여기 찍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게 하란 대로 한 겁니다, 선생님. 지금 이해했나요? 요게 F입니다. 자, 질문.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11입니까? 맞아요? 얘를 하면 안 되지. 극대 아니잖아. 얘랑 얘만 해야 돼서 답이 기억은 12가 돼야 돼. 틀렸어. 자, fx는 0이 한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얘들아, x축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이렇게 지나가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괜찮아요? 이게 y축일 테고. 그러니까 하나의 양근, 하나의 음근. 이거는 맞겠네요. 되셨나요? 자, 상수 a 값에 따라서 fx-a는 최대 5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맞아요? 최대 4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잖아. 제일 많이 갖게 되는 실근 4개. 이렇게 되는 4개. 그래서 이것은 틀립니다. 최대 4개. 5개 안 되죠? 여기서 올라갔으면 모를까? 자, 방정식 fx-5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객수가 마이너스 1이다. 오면 여기죠? 이렇게 지나가겠죠? 얘가 y는 5니까. 네, 여기 근은 마이너스 2랑 1. 맞습니다. 얘는 그래프만 그리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792번으로 갈까요? (792번) 뭐죠?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뭐라고 돼 있냐면 3차. 자, 기억에 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갖습니다. 나의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랑 f 프라임 3이 같은데 0이라고는 안 써 있죠. 네, 저걸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죠. 자, 근데 보기에서 옳은 것만 보는 겁니다. 여기 끝이야. 더 이상 뭐가 없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봐. 얘가 3차야. 응? 그러면 F'은 2차죠. 맞아요? 그래서 F'을 내가 두 가지로 그려볼게. F'. 만약에 이제 fx가 대가리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치자고요. 세제곱 어쩌고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그럼 여기는 a가 만약에 양수면 F'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F' a가 만약에 음수면 두 가지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요? 근데 마이너스 2일 때가 극대예요. 어디가 극대야? 여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니까. 맞죠? 자, 그런데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건요. F가 2차인데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대칭축이 뭐라고요? X는 0, 즉 Y축에 넣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 값이랑
여기 3일 때 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F 플라임. 여기도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제. 보세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을 거거든. 그럼 여기 3이 있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 뭐가 되죠? 여기 2가 되겠죠. 따라서 F 플라임 X는요.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3의 A에 X제곱 플러스 그냥 C, B C를 쓸까요? 그다음에 B에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면 여기 C밖에 안 남아요. 왜? B가 0이어야 되잖아요. 대칭축이 이거니까요. B가 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럼 질문. 보함수 F 플라임 X는 X는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 네, 맞죠. 기억.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 자, 방정식 fx는 f2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내가 f 플라임이 요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이런 얘기죠. 3a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 f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x가 2일 때. 이렇게. 이게 f인데 내가 지금 하자는 게 뭐예요? fx는 f2는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그죠? 이거잖아요. 이렇게 지나가죠. 요게 y는 f2일 테니까.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을 그래서 d는 또 맞습니다. 자, D급 볼까요? fx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의 접선은 어디요? 2, f2를 지난다. 이게 어렵죠. 이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 되게 유명했었던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니은까지는 풀 수 있는데 디귿도 맞을 것이냐? 라는 겁니다.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요. 이게 3a에 x제곱에 마이너스 12a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2a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fx를 다시 정의하면 a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x 플러스 d입니다. d는 우리가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는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뭐 없어요. 이게 다거든요. 그럼 자 여기 요쯤에 이제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를 지나가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죠? 2, f1을 지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구해볼게요. 이분한 게 이거였죠? 맞아요? 그러면 f 플라임의 마이너스 1을 구해요.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9a입니다. 괜찮아요?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f의 마이너스 1도 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 11a 플러스 d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 접선의 방정식이 얘가 되죠. y는 기울기 마이너스 9a에 x 마이너스 a 더하기 11a 플러스 d가 됩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한 번 더 써도 상관없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근데 요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f2 값이 얼마야? 라고 물었어요. 2일 때 f 값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8a에서 마이너스 24a에 플러스 d를 한 거라서 얘가 마이너스 16a 플러스 d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요점을 지나려면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얘가 나와야 돼요. 해볼게요.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넣으세요. 그럼 y는 자 여기 2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뭐 그냥 잘못한 거지.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왜 2가 들어가 있어? 플러스 1 이렇게 써야겠죠? 왜 요점이니까. 선생님 잘못 쓴 거예요?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7a에다가 플러스 11a 플러스 d가 돼서 짝이 맞게끔 마이너스 16a 플러스 d가 됩니다. 그래서 요점을 지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건 그냥 미지수로 푸는 거예요. 저 점을 지난다. 98번으로 가겠습니다.
무단으로 해야 돼요. 저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것도 하나 외우거든요. 그리고 개형이 접선이 지나는 거. 여기서 이제 3차짜리일 때 하나 떨어지면 여기 접선이 여기를 지난다라는 걸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무턱대고 외우기는 좀 애매해요. 798번 봅시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부터는 점점 문제들을 안 푸셨던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3차함수 fx에 대해서 상소항분의 1차 항행입니다. 이거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소문자 m. 자, 가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fx의 절대값은 x는 어디서만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안 돼요. 근데 이 얘기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딱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0이야 라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고.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닫힌 구간 3부터 5 사이에 뭐라고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근데 그 실근이 뚫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끄여볼게. 그래, 알겠다.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여기 3 넣고 여기 5 넣으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가의 위밴드죠. 왜냐하면 절대값을 했을 때 이렇게 폴짝폴짝 이되면서 미분 불가는 미분 불가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근을 가지려면 결국에 무슨 얘기? 이렇게 접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알파인데 그게 여기 사이에 있어. 되실까요? 자, 이 정도 들어갑니다. 더 안 해라고 했으니까. 닫힌 구간이에요, 닫힌 구간. 이렇게. 이해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풀면 돼요? fx는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가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고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알파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사이에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이해 안 되면 얘기하세요. 여기 지나고 여기 접하면 3차는 이런 모양이에요.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F0은 얼마예요? F0은 000 넣어서 A의 알파의 제곱입니다. 미분을 한번 하죠. 천천히.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0 넣읍시다. 그러면 여기가 A의 알파 제곱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A의 알파가 됩니다. 맞죠? 자, 저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되죠. F0 분의 F 플라임 0이라는 건 A의 알파의 제곱분의 A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A의 알파.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편해요. 1 빼기 알파분의 2라고.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2의 최대값은 뭐겠니? 5를 넣어야겠지. 작은 걸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5분의 3. 이렇게 되고요. 3 넣으면 3분의 1. 이렇게 될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주어진 조건을 보고 그래프를 찾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의 문제를 보고 그래프를 찾는 거. 이런 형태 문제예요. 818번. 여기가 이렇게 문제가, 질문이 적은 데가 아닌데.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 여기가. 안 푸셨다는 얘기죠? 자, 818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풀었던 문제들과 약간 비슷한 형태가 많죠?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요. 4차네요.
fx하고 x의 4제곱하고 점점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f0이 f2보다 작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많이 보던 거죠.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대칭형인데 얘가 2야. 이거거나 또는 이렇게 얘가 2야. 근데 여기 안 되죠. 왜냐면 2가 제일 작거든. 얘 여기 더 작대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라인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런데 잘 봐. 이제 이거 지울게.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얘가 좀 어렵습니다. x의 절대값은 1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게끔 하는 fx의 극대값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극대값이라고 하면 f1을 묻는 거죠. 괜찮아요? f0이 더 작아요. 그럼 이렇게 이것도 이제 저에 비슷한데 4차인데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아야 돼요. 자, 잘 봐.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만약에 자, 여기 선생님이 일단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돼서 얘가 2라는 걸 알죠, 우리가 지금. 그럼 내가 어설프게 여기다가 0을 잡았어요. 이게 x가 0이에요. 잡았어요. 이거 작죠, 얘보다? 작아요? 그렇죠? 작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나요? 원래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절대값을 하는 걸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 저거 했잖아.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래프.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저걸 하나 해볼게요. 여기 2차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런 데가. 여기 f야. 그럼 절대값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그냥 살리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마이너스로 똑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카피가 떠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오른쪽 걸 살릴게요. 이렇게 살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근데 여기에 어떤 선을 그어도 근이 3개가 안 나와요. 이해했어요? 절대 근이 3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실패.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걸 이제 하나 더 그려요. 자, 똑같은 걸 그리고 이게 2예요. 그럼 내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0을 잡았어요. 이렇게, 얘가 0.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여기서 바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값. 여기도 이제 3개짜리가 안 생겨요. 답정너야 결국엔. 그럼 뭐겠니? 답이 이거죠. 자, 여기가 2란 말이에요. 그럼 딱 여기 극소를 갖는 데를 0으로 잡잖아요. 이렇게 극소가 되는 데를 여기 0으로 잡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펄짝펄짝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펄짝펄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딱 미분에서 0이 되는 거죠. 그럼 아주 보기 좋은 곳에 1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1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기가 1이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럼 여기가 0이면 여기가 얼마야? 4겠지? 원래 그래프가요. 즉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런 형태의 더블 모양이 되는데 여기가 0일 때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0이고 좌표는 0,1이고 여기가 y는 1. 그럼 fx 뭘로 잡니? 이렇게 잡잖아. x제곱에 x-4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잡죠. 0하고 4에 접하고 1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극대값 뭐 하시면 되죠? 2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오케이. 까먹지 마. 절대값 포함된 함수 그래프.
자, 846번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부분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풀고 넘어가기엔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846 자, 닫힌 구간이에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 구간에서 fx를 이렇게 잡았어요. 마이너스 3의 x 4제곱 6x 세제곱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인 4를 가는 데입니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단 a, b는 상수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잘 봐. 일단 얘를 미분할게요.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2의 x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8의 x제곱에다가 2ax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0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뭐 x가 딱 묶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그냥 x만 마이너스 x만 묶어도 12x제곱에 마이너스 18x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어려워요. 왜 어렵죠? 자, 우리가 구한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0이에요. 근데 거기서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일 때 4예요. 그럼 저 마이너스 1일 때가 뭐란 얘기예요? 극대여야 되죠. 다시. 잘 봐. 내가 일단 0은 지나가잖아.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요게 앞에가 마이너스여서 약간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충 선생님이 그린 거예요. 편한 대로 그리세요. 괜찮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요. 내 마음대로. 그쵸? 근데 여기 x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생각해봐. 여기가 x가 0이라고 한번 해보죠. 일단 1번 이렇게 미분해서 괜찮아요? 물론 이런 그래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a가 0이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서 여기서 한 번 더 꺾고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 이러면서 0에서 꺾일 수도 있어요. 이해했죠 선생님이? 그것도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0에서 했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얘가 x가 0이냐 아니면 얘가 x가 0이냐 이렇게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가졌을 때 얘가 0이면 돼요? 안 되죠. 왜요? 여기가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떻게 마이너스 1 때가 최대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이해했죠? 저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아니라고. 그럼 만약에 여기가 x가 0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가능은 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이때가 x가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선생님 여기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요건 찾았어요. 물론 여기가 0이어도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게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마이너스 1쭉 내려갈 거니까. 근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뭐예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0이면 돼요? 안 된다니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면 이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없잖아요. 마이너스 1가 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여기가 x가 0이겠죠. 만약에 여기가 완전 제곱식을 묶였을 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결국에 어떤 그래프를 갖던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 마이너스 1일 때가 그때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야 저희가 최대일 거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 그럼 여기에 근 하나가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gx를 12x제곱에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2a라고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나와야 돼요. 12 플러스 18 마이너스 2a가 0. 따라서 a가 뭐야?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기를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하자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뭘로 묶어야 돼? 6 마이너스 6x를 묶어요. 2x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이고 x 2x 1하고 5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1 하나 갖고 x 갖고 2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x가 0일 때, 여기가 2분의 5일 때. 이게 결정이죠. 그럼 b는 어떻게 구해? 여기 있잖아. 그래서 다르며 a는 구했으니까 이쪽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세요. 원래 값에다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15 b를 했더니 얘가 얼마? 4 이런 얘기죠. 여기 9니까 6 플러스 b가 4라서 b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 완성한 다음에 f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그래프를 다 그려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나오는 거니까. 활용 문제를 안 풀고, 절대값 문제도 안 풀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점수 활용의 마지막 파트죠. 뭐, 또가 있긴 한데, 방정식의 활용 못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많이 했고요. 어차피 앞에서 그림만 좀 잘 그릴 줄 알면 대부분 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 큰 그림은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방정식 fx는 0에 실근이냐, 아니면 또 실근의 개수다 라는 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y는 fx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x축 y의 교점, 그 다음에 또는 그거의 개수, 결정을 합니다. 저게 큰 그림이에요. 어떤 함수가 오든지 간에, 뭐 2차 때도 그랬고, 3차 때도 그럴 거고, 4차도 그렇고, 나중에 미적분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만약에 fx는 gx라는 녀석의 역시 실근의 개수 또는 실근을 구한다 라고 한다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네들의 교점 또는 그 개수를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차함수라고 합니다. 보통 fx-gx는 0이라고 바꿔서 얘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hx를 fx-gx로 바꾸고 y는 hx와 x축과의 역시나 교점과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얘기가 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3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3차 방정식에서 근이 몇 개냐, 실근이 몇 개냐, 아니면 뭐 어떻게 갖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녀석을 하나 푼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런 걸 하나 풀 거예요. 그럼 얘를 fx라고 두시고, 일단은 a가 0보다 크다고 할게요. a가 작으면, 0보다 작으면 부호를 마이너스 붙여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그래프를 한 것처럼 일단은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걸 찾죠. 첫 번째 개형, 판별식이 0보다 컸어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N자형이다 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요, 근이 최대 3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3개. 또는 이렇게 하나가 접한다. 또는 이렇게 하나가 접하게 되면 2개. 그래서 여기가 3개. 예, 실근. 여기가 2개라고 하는데 이 2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실근 하나와 중근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1개짜리도 있죠. 저런 모양이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밑에서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 3개의 공통점은 만약에 일단 여기가 x가 알파일 때가 극대, x가 베타일 때가 극소다 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다릅니다. 즉 여기서는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게 되죠. 두 개 판별식이 되는 겁니다. 3차 방정 두 개 판별식. 극대 극소의 부호. 여기는요. 네, 극대는 양수 0. 그래서 여기 0 음수. 따라서 여기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다? 0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번엔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경우는 F알파 곱하기 F 베타가 뭐? 네, 0보다 크다. 그래서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따가 하겠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자르거나 계산을 해서 푸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렇게 극대극소의 부호를 결정해서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얘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판별식이 0이에요.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쉬었다 올라가게 되는데 이 녀석은 뭐 어떻게 자르더라도 그니 전부 한 개죠.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인데 이 녀석도 어떻게 자르든지 간에 한 개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사용해서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걸 또 연속성을 사용해서 나타내긴 하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어렵죠. 거기 유형1번은 저 얘기인데 뭐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유형 2번에서의 이 얘기가 위에 써있죠.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1번 그래프를 그려서 y는 fx를 그린 다음에 y는 k를 잘라서 k가 움직이게 해서 두 개냐 세 개냐 하나냐 이렇게 결정하는 거 방법 2가 이거죠. 판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만 그리실 줄 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싸리 906번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k를 잘랐을 때 근이 뭐 알파부터 베타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그래프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안 하겠습니다.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라서 당연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그걸 사용하는 문제들 몇 개를 풀어보죠. 뭐가 있냐면 그 유형 3번에 앞에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요. 자, 유형 3번에 만약에 요걸 한번 볼까요? 그래프 한번. 보통은 이제 직접 함수를 주고 그래프를 그린 형태의 문제들은 잘 안 나와요. 너무 쉽고. 그래프 다 그릴 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그래프를 외우고 있고요. 그거를 이게 좀 꼬아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플라임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3인데 여기 F 플라임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얘가 3차란 얘기죠. 3차. 그 대가리가 음수라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플라임이 2차인데 이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뭐가 써있냐면 F0이 1이고요. F3이 3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래프가 0일 때가 극소잖아요. 0일 때 극소, 3일 때 극소 이렇게 되거든요. 0일 때. 여기 X가 0일 때. 그다음에 여기가 X가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좌표가, 여기 좌표가 0,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프였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fx는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의 합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프가 이미 그려졌잖아요. 그때 값과 그래서 두 개가 되려면 이렇게 지나가서 k가 3.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서 k가 1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보다는 이렇게 좀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서 푸는 형태의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프를 잘 풀 거냐 못 풀 거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 4번은 실근의 부호도 나옵니다. 이 형태에서. 이거는 근이 몇 개야? 라는 거지만 막상 문제를 풀게 되면 양근 몇 개야, 뭐 음근 몇 개야 이런 것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쉬운 걸 선생님이 푸니까 어려운 푸세요. 918번 같은 경우 방정식 4x 세제곱 10x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면 얘가 한 개의 양의 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죠.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계속 기본형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내가 얘를 fx라고 하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개예요. 근데 얘는 K로 자르는 걸 그렇게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프를 아싸리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 이거 잘 봐봐. 선생님 저번에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내가 이런 애들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기본형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X세제곱 빼기 3X 기억나시죠? 그게 딱 4배 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우면. 그 다음에 그걸 K로 올라 내리락 한 거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일단 해볼게요. 플라임을 하시면 12의 X제곱 빼기 12가 돼서 얘가 0이 되는 애가 X가 이제 뿔만이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그래프를 많이 그리다 보면요. 이렇게 딱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X가 1이겠다.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겠다. 여기 X가 1이겠다. 그럼 보세요. 여기 가운데로 X축이 아니 Y축이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양근이 하나예요. 음근이 2개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K죠. 근데 K 범위가 딱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라 0보다는 무조건 커야겠죠.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여기가 0일 거 아니야. 중간이 딱 요 그래프에서는 0이니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거니까요. 이해했습니까? 선생님 얘기 이해되시죠? 여기 X축이잖아요. K가 여기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요 값이랑 요 값을 생각했을 때 K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돼요? 무슨 얘기인지? 좋아요. 그럼 요 극대값도 구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 없이 해도 되고요. 있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돼요? 좋아요. 이게 X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K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 좌표가 뭐예요? 여기 K를 일단 지울게요. 이게 X축이라고요?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세요. 그럼 여기 K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맞나요? 0 넣으면 0. 0 넣으면 여기 0 K죠. 이렇게. 그럼 이 0 값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0을 넣었을 때 이게 X축이니까. K보다 크고 K 플러스 8보다 작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 되시죠?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K가 이렇게 결정됩니다. 근데 뭐 풀기 나름이에요. K를 잘라서 풀어도 상관없고요. 올렸다 내렸다 해도 저는 상관은 없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4차도 마찬가지죠. 4차도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4차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판별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프 그래서 자르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막 그렇게 엄청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몇 개 있죠. 일단은 유형 6번도 안 할게요. 유형 6번도 그냥 fx는 gx다라고 해서 뭐 3시간을 가져, 4시간을 가져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fx 빼기 gx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형 7이죠. 뭐예요? 접선의 방법. 자, 그 얘기를 좀 할까요? 자, 뭐냐면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어요. 접선의 방정식이 원래 문제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아직 다 안 배웠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만큼이 있으면 요만큼만 보여줬다고. 근데 그래프 배우고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방분식까지 다 배우고 나면 접방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문제가 이 녀석이죠. 하나는 해볼까요? 928. 얘기했다. 얘는 무조건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오고 연속성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밖에서 그런 접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x 세제곱에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라고 한데 정수 A의 개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하나 하고요. 우리가 3차에서 각 범위별로 접선의 방정식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찾아볼게요. 알려줄 테니까 꼭 확인하세요. 이건 3학년 때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 해보자. 그런 얘기잖아요. 잘 봐요. 이 x세제곱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일부러 선생님 벽화를 그렸다고 하면 2,a니까 여기 2라는 점에서 여기가 2가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2면 여기 어느 점에서 그었을 때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거죠. 그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있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고 했어요. 유점을 하나 찾자고 이렇게. 그 접점을 t, t의 세제곱이라고 합시다. 쉬워요. 미분하면 삼각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게 되죠. y는 3t 제곱에 x-t 더하기 t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어느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2, a를 지납니다.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여기가 a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a는 얘부터 할까요? 얘랑 얘부터 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된 거야? 잘 봐. 솔직히 요점에서 그럼 3개가 그어지거든요. 하나, 둘, 위로 셋. 네, 3개가 그어집니다. 위로도 또 그어져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T1, T2, T3 3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 T1이야, T2야, T3야 이렇게 3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문제로 가는 거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 풀었었던 방부동식의 활용 문제로 가는 거예요. 요거를 잡아. 그러니까 우리가 FT를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이라 하고 거기서 y는 a를 잘라서 이 3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그릴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t 제곱을 보세요. t 마이너스 3 돼요. 이 그래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기가 0, 여기 3, 여기가 2일 때 되실까요? 그 2는 얼마야? 여기 8일 거예요. 그럼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3개죠. 따라서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고 결정입니다. 근데 웃긴 건 내가 그 그래프 잘못 그려서 그렇지 여기가 8이에요. 2넣으면 세제곱이니까 8.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접선이 3개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아마 외우라고 하면 잘 안 외워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억해놓으면 좋습니다. 3학년들은 그렇게 매번 해주는데도 안 외워서 이제는 외웠을 거예요. 하도 많이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지네들이 공부한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봐서 외우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만약에 3차 그래프가 자 이렇게 되는 녀석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이건 선생님 크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녀석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저 극대가 있고 여기 극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선 배우진 않지만 아마 배운 적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변곡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곡선이 이렇게 위로 블록이었다가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블록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분을 했을 때 이렇게 F면 미분했을 때 F 프라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포지점 되는 이게 변곡이거든요. 네, 여기가 X가 알파고 여기 베타면 됐죠? 그럼 경계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보세요. 요 점에서의 접선은요.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되냐면 뚫고 지나가요. 뚫고 지나갑니다. 접하는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게 스테로 나오거든요. 뭐냐면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걔가 얘보다 작은 데서는 접선보다 그래프가 밑에 있어. 그리고 얘보다 큰 데서는 그래프가 접선보다 위에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은요. 접선이라는 게 2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그래프가 위에 있어요. 여기 아래로 굴러오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에서의 접선을 그은 게 그래프보다 밑에 있어요. 그럼 아래로 굴러오기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은 항상 그래프보다 위에 있죠. 그래프가 접선보다 밑에 있어요. 그럼 여기 위로 굴러옵니다. 근데 그래서 얘가 변곡인 거예요. 여기는 밑에 있으니까 위로 굴러오고 여기는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굴러오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수에서는 쓰진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영역을 나눌 거예요. 잘 보세요. 봐요. 일단, 이 그래프의 위에 있는 선이 있어요. 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울게요. 선생님. 비우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점들에서는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 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그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여기 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접선 하나 긋죠. 이렇게. 하나 긋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긋는 거. 두 개 그을 수 있어요. 여기는 왜 비울게요? 여기서는 접선을 하나밖에 못 그어요. 자기 자신에서 그은 접선밖에. 딴데다 접선을 못 긋거든요. 이 변곡점에서는. 이해하셨나요? 그런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올게요. 이 안에, 이 안쪽에서는 한 개밖에 못 긋습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그 경계가 여기 안쪽이에요. 요 그래프 아래쪽과 요 선 안쪽이요. 여기서는 뭐요? 한 개밖에 못 긋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좋아요. 그리고 그럼 여기도요. 요 안쪽도 한 개밖에 못 긋습니다. 그럼 여기 바깥으로 넘어가면 여기 몇 개 그렸어요? 여기 세 개를 그렸어요. 이쪽도요. 여기서는 세 개를 그렸어요. 선생님 어떻게 여기서 세 개를 그어요? 라고 하는데 잘 봐요. 여기다가 내가 점을 하나 잡으면 여기서 적선 하나 그릴 수 있죠. 여기다가 여기 곡선이 되게 웃긴 하지만 얘보다 얇은 곡선 하나 있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곡선 하나 더 그릴 수 있어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 변곡이 그은 접선이 경계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아, 그리고 이것도요. 여기 위에 있는 선도요. 이 변곡 위에 있는 요 변곡에 그은 접선 얘도요. 두 개입니다. 여기서 그은 거 하나,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두 개. 여기 모든 점도 다 두 개. 여기만 하나예요. 요 가운데 들어간 데만 하나. 그리고 여기도 바깥으로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안쪽, 이렇게 선에서는 모두 두 개. 여기만 빼고. 그리고 요 접선 위에 점 위에서 전부 두 개. 이렇게 결정해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3차도 지금 우리가 만약에 봐봐 내가 3차를 선생님이 제대로 그렸다고 치자고 3차를 그렸어요. 여기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가 x는 2를 그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 잘못 그렸어요. 여기 2,8이죠.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이 파란 선이 뭐냐면 여기서 이 파란색이 이건 거예요. 이건 거예요. 이 파란색.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기서 세 개를 그릴 수 있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지? 이 경계는 몇 개라고 했어요? 네, 이 경계는 전부 몇 개예요? 여기 빼놓고 여기 전부 다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 그럼 여기도 두 개, 2002개 두 개. 그러니까 요 안에서가 세 개니까 답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0부터 8까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알게 되면 쉬운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대놓고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모의고사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건 우리가 곧 풀게 됩니다. 거기서. 931번이 약간 이런 패턴이에요.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부등식으로 갈까요? 지울게요. 여기는. 지워도 되죠? 자, 조금만 더 할 거예요. 많이 안 합니다. 오늘 속도가속도 안 할 거예요. 속도가속도를 토요일날 적분이랑 같이 할 거예요. 적분에 있는 속도가속도랑.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숙제는 지난 숙제 안 해온 것도 해오셔야 돼요. 최대 최소. 지난 숙제 안 해온 거 해오셔야 됩니다. 자, 부등식 볼게요. 부등식은요. 내가 오늘 푸시간 많이 준다고 하잖아. 지난 숙제에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랑 최대 최소를 안 풀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시험 문제 거기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기를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고 거기서 또 몇 학교들이 지금 수학여행을 갔기 때문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부등식은
원래는 항상 절대부등식이 나오는 편이죠. 절대부등식 패턴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2차야. 여기 이렇게 떠있어. 모든 실수 x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 아니면 모든 실수 x의 0보다 작거나 같아. 4차도 가능해요. 4차, 크거나 같아. 다 가능합니다. 극수 중에 작은 걸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3차는 안 되죠. 3차는 항상 한쪽 끝이 올라가고 한쪽 끝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x축이 있으면요. 얘는 뭘 하냐면 어떤 a점을 하나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준다고. 야, x가 a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큰 걸 보여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그 범위에서의 그래프를 자르시고, 안 들어갔어요. 그래프를 자르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범위가 얘가 더 작냐 얘가 더 작냐를 확인하셔서 그 작은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면 이 극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잘 풀어요. 그래프도 뭐 엄청 어렵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옛날만큼 분수식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방정식 낼까 분수식 낼까 하면 방정식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분수식 문제는 가끔 하나 이렇게 나오고 말고 더 이상은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무효사 문제는 자주 나오는 애가 있지만 그 대신에 이렇게 막 시리즈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방정식 좀 더 세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거 싹 다 빠졌어요. 진짜 어려운 게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만 그리면 대부분 다 풀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정계수를 줬을 때가 문제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값을 주지 않았을 때 그런 형태에서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뭐 활용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가 어렵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건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자차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요새 진짜 잘 안 나와요. 뭐가 있냐면 이런 애가 있어요. 거기 없는 거 같은데? 얘도 더 이상은 요새 안 나오던데. 네, 없네요. 여기. 없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랑 다르게 여기가 A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 X가 A보다 클 때 f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벌이냐면, f 프라임이 x가 x보다 클 때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계속 증가할 거야. 그럼 우리 뭐만 보면 되죠? 네, fa 값이 0보다 크게만 하면 돼.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틀리는 건 그거예요. 등호를 넣을까 말까. 부등식이 항상 고질병. 등호를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어디까지가 정답이냐? 그런 것들. 최소값이 있어 없어? 약간 이런 것들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fx가 gx보다 커 이런 걸 쓸 거예요. 그럼 이거 하면 되잖아요. fx가 빼기 4 들어가죠. 얘가 0보다 커. 이렇게 바뀌는 건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 보세요. 166페이지에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거기에 950번이랑 951번의 차이가 뭐예요? 950번과 951의 차이. 자, 950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쵸? 모든 950에 보면 문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 라고 써 있어요. 그쵸? 맞나요? 이걸 만족시키는 k값의 범위는 한쪽이 4차고 한쪽이 3차라서 4차 4차구나. 빼면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4차가 항상 이거보다 크거나 같구나. 크거나 이렇게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만들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K는 나중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951은 뭐예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근데 이거 기억나니?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한 적 있거든요.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임의의 부실수 x1, x2에 대해서 f의 x1이
G의 X2보다 크거나 같아라고 되어 있어요. 두 문제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 이런 거예요.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서 F가 4차예요. 근데 F가 약간 이렇게 그려졌다고 칠게요. 이게 F예요. G가 2차인데 이렇게 그려졌어요. G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어떤 내가 X를 잡던지 간에 F가 위에 있잖아요. F가 다 위에 있죠. 성립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여기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요. 이게 F고요. 이게 G예요. 여긴 같은 X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나요? 근데 여긴 아니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X1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F의 X1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X2를 잡아서 여기가 G의 X2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얘가 더 커요. 임의라고 써있잖아요. 아무데나 잡았는데 항상 이게 성립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X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X1, X2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걸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F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요 최소값보다 G의 최대값이 작아야 돼요. 이거의 최소가 G의 최대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래야 요 말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fx 따로 최소값 구하고 gx 따로 최대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이해했나요?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이걸로 그냥 틀려온다고요. 그런 거지. 그거는 그냥 fx에서 gx 빼고. 큰일 납니다. 완전 다른 답이에요.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 이거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우리가 그래프만 잘 소화하시고 개형만 잘 익히면 뭐 방문자 시간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투는 뭐가 문제냐면 딱 그냥 방정식 문제야? 그럼 되게 쉬워요. 방정식 문제야? 쉬워요. 근데 아까처럼 덧방이랑 방정식이야? 좀 어렵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방정식 문제를 가져다 연속 문제로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워요. 마포 교과서에는 있었어요, 그 문제가. 근데 여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뒤에 나와요. 계속 시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출이나 모의고사 문제에는 그냥 단순한 방정식 문제는 잘 안 나와요. 특히나 방정식 문제가 되게 그게 심해요.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냥 국대구속 부호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다 푼단 말이에요. 그걸 안 줘요, 잘.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도움세 활용이 딱 끝나는 이 시점부터는 뭐가 문제냐면요. 다 섞어요. 두번 선생님 얘기했죠. 기말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연속이랑 극한이 안 나오니? 아니요. 또 나와요. 근데 그 도함수 활용 문제를 다 섞어서 마지막에 연속 문제를 내던가. 아니면 그걸 갖다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면 거기서 극한 문제를 내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수투는 기말 범위가 수투 전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다 들어갑니다. 그냥 땡.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극한 문제 왜 나와요? 연속 문제가 또 왜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다 나옵니다. 그냥 대놓고 거짓말 아니라 그냥 그래프 하나 딱 넣어놓고 연속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프 하나 넣어놓고 극한 문제가 또 나오긴 합니다. 시청 범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뭐냐면 중요한 건 기본 문제를 많이 풀 때 계산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계산이 딱딱딱 나와야 되고 아까 얘기 똑같은 그래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개의 그래프 개형을 외울 거예요. 선생님은 나중에 문제 풀면. 이거 이제 외우자. 이거 이제 숫자 외우자. 이렇게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외워서 그냥 바로 그래프 구해서 바로 문제 풀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빨리 나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 토요일 날 뒤에 속도와 속도랑 적분에 있는 속도와 속도를 끝낼 거거든요. 그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신 교재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야? 21일인가요?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가 아직 10월이죠. 11월 한 달이 남고 12월 초까지 남으니까 한 6주 정도 되거든요. 6주 동안 미친 듯이 내신 내용을 할 거예요. 거기에 뭐 풀지 못 풀지도 다 정해놓긴 했어요. 많이 풀어야 됩니다. 왜 6주가 아니야? 거대? 12월 중순에 시험 보지 않아?